안녕하세요. 상훈쌤입니다. 오늘은 5학년 2학기 수학 4단원 소수의 곱셈 6번째 시간 소수 곱하기 소수를 알아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부분은 교과서 86쪽과 87쪽입니다. 공부할 준비되었죠? 학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자연수 곱하기 1보다 큰 소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어요. 계산하는 방법 기억하나요?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어떤 방법이 있었죠? 맞아요. 자연수 곱하기 소수를 할 때에는 먼저 분수의 곱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자연수의 곱셈을 활용하여서 소수의 곱셈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모두들 지난 시간에 공부를 참 열심히 하였네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보다 작은 소수끼리의 곱셈 결과를 어림하고 계산 원리를 이해하여서 계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죠? 첫 번째 활동이에요. 지혜는 식탁을 덮으려고 가로가 0.8m, 세로가 0.9m인 종이를 골랐대요. 지혜가 고른 종이의 넓이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지혜가 고른 건 0.8m와 0.9m가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골랐어요. 이것이 1제곱미터보다 더 넓은 종이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가로가 0.8m이고 세로가 0.9m인 종이는 넓이가 1제곱미터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한번 예상해 봅시다. 가로가 0.8m라면 가로가 1m보다 작네요. 또 세로가 0.9m라는 것은 1m보다 작아요. 따라서 선생님이 어림해 봤을 때는 이 종이의 넓이는 1제곱미터보다는 작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선생님의 예상과 같나요? 그래요. 좁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혜가 고른 종이의 넓이가 얼마쯤인지 그림에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종이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니다. 자, 모두들 그림에 나타내 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종이에 한번 나타내 본 걸 확인해 봅시다. 먼저 가로가 0.8m라고 했으니까요. 가로를 한번 0.8이 되게 10조각 중에 8개로 나타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10개 중에 0.8은 10개 중에 8개. 이만큼이 표시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로가 0.9m라고 했으니까 세로도 10개로 나눈 것 중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10개 중에 9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얼추 이렇게 표현해보면,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만큼의 종이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종이에 이렇게 잘 나타내었나요? 그래요. 한번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을 이용하여 어림한 결과를 한번 써봅시다. 지혜가 고른 종이의 넓이는 당연히 1제곱미터보다는 좁았겠지요. 그러면 지혜가 고른 종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 아마도
직사각형의 넓이니까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자,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했죠? 가로 곱하기 세로였어요. 그러면 가로가 0.8m였고 세로가 0.9m였습니다. 따라서 식은 0.8 곱하기 0.9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앞에서 0.8 곱하기 0.9를 어림할 때 직사각형 모양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화면에 보이듯이 가로가 1m이고 세로가 1m인 직사각형을 준비했어요. 각 한 칸은 가로가 0.1이고 세로가 0.1인 정사각형이 여러 개 모여서 이루어진 정사각형인데요. 자, 이 정사각형에 우리 친구들 한번 0.8만큼 한번 표시해 볼까요? 가로가 0.8이라고 했으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가 0.8이에요. 그리고 세로가 0.9라고 했으니까요. 0.1 하나, 0.2 둘, 0.3, 0.4, 0.5, 0.6, 0.7, 0.8, 0.9. 여기까지가 0.9입니다. 따라서 0.8 곱하기 0.9는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자, 우리 5학년 1학기 때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혹시 기억나나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기 때문에 이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0.01이 됩니다. 따라서 0.01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0.01이 72칸만큼 있는 거가 돼요. 따라서 0.8 곱하기 0.9는 0.01이 72개인 0.72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모는 종이의 가로를 0.8만큼 색칠하고 세로를 0.9만큼 색칠하면 72칸이 색칠이 되는데 한 칸의 넓이가 0.01이므로 0.72가 됩니다. 0.8 곱하기 0.9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화면에 보이듯이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소수의 크기를 생각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선생님과 함께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을 한번 학습해 봅시다. 먼저 8 곱하기 9는 72예요. 여기에서 보면 0.8은 8의 10분의 1배예요. 그리고 0.9는 9의 10분의 1배예요. 자, 8 곱하기 9는 72예요. 자, 곱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됐고 곱하는 수도 10분의 1배가 됐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100분의 1배가 돼요. 100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72의 100분의 1배는 100분의 72죠. 이걸 소수로 나타내면 0.72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소수의 크기를 생각하여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자연수의 곱셈 결과에 소수의 크기를 생각하여 소수점을 찍어야 돼요. 8 곱하기 9는 72인데 0.8에서 0.9를 곱하면 0.8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자, 0.8에 1만큼 곱해야지 0.8인데
1보다 작은 0.9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0.8보다 큰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값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0.72가 계산 결과가 되는 거예요. 1에서 어림한 결과와 계산한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처음 활동에서 어림하는 활동에서는 1보다 작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직접 계산해 보니까 0.8 곱하기 0.9는 0.72가 나왔어요. 당연히 어림 결과가 타당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활동이에요. 이제 문제가 주어졌는데요. 문제를 앞에서 학습한 방법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선생님은 이 두 문제를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그리고 소수의 크기를 생각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줄 건데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모두들 계산해 보았나요? 그러면 먼저 0.14 곱하기 0.4를 자연수의 곱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4 곱하기 4를 한번 해볼게요. 14 곱하기 4는 계산해보면 4, 4, 16 받아올림이 있으니까 1 표시해주고요. 4, 1은 4인데 받아올림이 있으니까 1을 더해줍니다. 56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0.14는 14의 100분의 1배예요. 그리고 0.4는 10분의 1배입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는 14 곱하기 4에 1000분의 1배가 돼요. 1000분의 56. 이것은 달리 말하면 0.056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수의 크기를 생각하여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0.5 곱하기 1은 0.5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는 0.5 곱하기 0.8인데요.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계산 결과는 0.5보다는 작아야 해요. 자, 우리 5 곱하기 8 한번 해볼까요? 5, 8은 40. 40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0.5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0.5 곱하기 0.8은 0.4가 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소수 곱하기 소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학습하였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소수의 크기를 생각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0.8 곱하기 0.9를 예를 든다면 먼저 8 곱하기 9를 계산하였고요. 이 계산 결과를 활용해서 곱해지는 수도 10분의 1배 그리고 곱하는 수도 10분의 1배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과는 10분의 1배 곱하기 10분의 1배인 100분의 1배가 돼요. 72의 100분의 1배는 100분의 72이기 때문에 0.72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보면 자연수의 곱셈 결과에서 소수의 크기를 생각하여 소수점을 찍는데요. 8 곱하기 9는 72인데 0.8에서 0.9를 곱하면 0.8보다는 작은 값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0.72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혹시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기 바라면서 혹시나 더 이해가 안 된다면 등교 시에 선생님께 한번 더 여쭤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소수 곱하기 소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잘 따라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소수 곱하기 소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길 바래요. 안녕.